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국장 욕을 하지만요. 네. 기본은 지킨다. 맞습니다. 2,500 라인, 700 라인 이 정도는 네. 해준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했고 PBR 예, 1배 수준이 맞습니다. 딱 지지가 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네. 코스닥 700은 또 얘기했던 맞습니다. 그 라인들 분기봉으로 보니까 딱 60분기봉이더라고요. 700 라인들 맞습니다. 그 두 개를 이제 지켜준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보면은 이제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또 빅 이벤트들이 좀 있어서 엇갈린 모습들 보여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2,500과 700 라인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 K 증시 한번 또 도전해 보시죠. 네. 저희 일발장전은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하지만 종목과 함께 이슈들 또 뉴스들 네. 전략까지도 함께 소개해드린 시간이니까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영민 매니저. 네. 오늘 일발 종목 무슨 종목을 공략할까요? 예, 저희가 이제 K 주식 요즘에 이제 좀 볼멘 소리를 많이 하는 게 많이 그만큼 드렸죠. 또 네. 시장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네. 원래 이제 주식 시장 이제 팔알은 조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1년 중에 한 거의 80%는 거의 네. 조정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 네. 좋은 건 딱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때 근데 먹어야죠.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상승을 할 때 네. 진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좀 해놓고 우리가 이제 80%에서 좀 잃었던 걸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식 투자를 그렇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해도 돈을 못 번다라고 하면은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조금 어려운 구간. 오늘 뭐 브리핑 때 스케줄 잘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동시만기일도 예정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물가지표 발표도 예, 또 내일 있을 밤입니다.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 되면 추석 연휴에다가 우리 FMC 네. 회의 또 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은 시장이 아주 강하게 뭐 불꽃놀이를 하면서 좀 네. 솟구치는 걸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이제 뭔가 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대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섹터는 또 나머지 섹터대로 뭔가 이제 좀 포트 좀 정비하고 종목들을 이제 좀 바꿔놓는 그런 이제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는 이제 계속 좀 반도체보다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반도체는 왜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해줬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아직도 끝나질 않고 있어요. 이게 계속합니다. 뭐 동시만기일 때문인지 아니면 뭐 FMC 회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기 전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렵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이 좀 바뀌기 전까지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을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조금 중소형주. 그 동안에는 이제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어저께는 또 유한양행 네. 이렇게 이제 좀 중대형주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 8월 초에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오늘은 또 퓨처캠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방사성 이제 의약품을 가장 좀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그 동안에는 워낙 좀 작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국내 증권사들이 퓨처캠을 커버하는 증권사가 없어요. 물론 퓨처캠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있습니다만. 타겟 프라이스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한 리포트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 정도로 퓨처캠은 이제 막 좀 뜨고 있는 네. 새로운 이제 라이징 스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방사성 의약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 초창기 때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이제 높은 방사선을 이제 쬐가지고 쬐죠. 그냥 네. 세포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때 의학계가 정말 뭐 엄청난 이제 발견을 한 것처럼 우리도 암을 정복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엄청나게 높은 이제 방사성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말도 못하는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사성 의약품을 어느 정도의 이제 밀도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치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이 많이 좀 진척이 좀 됐고 예. 최근에는 그걸 이제 방사성 진단제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좀 많이 하면서 실제로 이제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퓨처캠은 이 방사선 진단제 쪽, 특히 전립선암 진단제 쪽과 전립선암 치료제 이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방사성 진단제 관련해서는 네. 최근에 이제 퓨처캠 주가가 가장 좀 강하게 솟구쳤던 게 이제 7월 달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7월 달에 미국에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렌시우스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요 네. 회사가 이제 전립선암 이제 방사선 진단제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요게 미국 CMS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급여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예. 7월 달에 이 기업이 그냥 하루에 막 40%씩 20%씩 이렇게 두 번 네, 가까이 네. 이제 급등을 하면서 무려 6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나왔죠. 됐단 말이에요. 네. 이게 급여 적용이 된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의료비를 이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공단에서 보존을 네. 해준다는 네.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치료비가 비싸가지고 하루에 이게 이제 진단하는 이제 비용만 무려 이제 $600가 넘었다라고 해요. 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일반적인 이제 환자들이 높은 이제 치료비 때문에 잘 못하다가 이제 CMS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제 전립선암 방사선 진단제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퓨처캠이다 보니까 네. 7월 달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주가가 한번 좀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퓨처캠이 또 방사선 진단제 뿐만 아니라 치료제, 네. 전립선암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전립선암 시장도 제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형암 중에서 사실상 가장 이제 치료제 시장이 큰 시장이 폐암 시장. 네.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 유한양행이 렉나자라고 네. 하는 이제 신약을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큰 시장이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 매년 27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비만 치료제도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현대인의 이제 식습관 그리고 생활 패턴 때문이에요. 네. 남자분들이 워낙 또 앉아서 오랫동안 이제 앉아서 이제 근무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 관련된 이제 질환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이란 건 네. 퇴행성 기관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전립선과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 네. 실제로 이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 노바티스가 이제 개발한 플루빅토라고 플루빅토. 하는 네, 이 치료제가 어쨌든 1차 치료제로 네.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이 플루빅토의 매출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 2022년 대비해서 2028년까지 보면은 시장 규모가 무려 10배가 넘게 성장을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그렇네요.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 있는데 지금 퓨처캠이 개발하고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가 예. 임상 2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임상 2상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2상이 8월 달에 이제 투약이 종료됐기 네. 때문에 하반기 때 아마 중간 결과 10월쯤이면 경과 관찰이 이제 종료가 예정이 되고 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아마 중간 결과를 아마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1상 결과를 이제 공개했을 때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을 했던 게 이 플루빅토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네. 1상에서 이제 객관적 반응률이 한 번 투여만으로 거의 100%를 이제 달성을 해가지고 이게 플루빅토는 한 50% 초반 정도였거든요. 네.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객관적 반응률을 이제 달성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 결과까지도 사실상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플루빅토가 이제 지금 1차 치료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인데 그 시장을 상당 부분 지금 퓨처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또 차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이런 가능성을 이제 주목을 하면서 최근에는 뭐 빅파마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사실상 이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빅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다. 특히 이제 이 방사성 치료제 관련해서 방사성 의약품의 M&A 규모가 아직까지는 한 2조 원 정도 이제 네. 규모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제가 이제 금리 인하가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 수혜가 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결국은 이제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이 아주 활발한 이제 투자와 M&A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가장 각광받는 분야로 이 방사선 치료제 분야가 이제 좀 뜰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퓨처캠이라는 기업이 새삼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바람에
호재가 나왔는데 이제 묻힌 게 있어요. 네. 바로 이제 퓨처캠이 130억 원 규모로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요. 삼자 배정 유증 또 전환사채 발행을 삼자 배정. 통해서 130억 원 정도 이제 자본 조달에 예.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퓨처캠은 원래도 뭐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만 요번에 다시 한번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질 좋습니다. 수 있는 게 130억 원 정도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해서 이걸 이제 임상 연구 개발하는데 투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에 대한 이제 뭐 혹시나 내가 투자한 회사가 갑자기 유증을 뭐 얻어맞지는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퓨처캠은 이제 중소형주입니다만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는 유증이나 뭐 재무적인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졌다. 요것도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조금 이제 진행이 좀 됐었거든요. 네. 21선 조정이 좀 진행됐다가 어저께 이제 양봉 딱 만들면서 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쨌든 코스닥 지수를 네. 상당히 좀 강하게 방어를 좀 해줬었잖아요.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퓨처캠 뭐 이런 기업들이 선전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21선 이제 지지를 딱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눌림목 조정은 끝났고 다시 이제 고점을 좀 뚫어내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 이런 측면이고요. 어제 이제 종가 22,6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가는 한 2만 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방사선을 가지고 이 전립선 암 진단을 하는 이제 그런 진단주로 시작됐고 그게 이제 우리는 전체 국민 건강보험이지만 미국은 네.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와중에 공공급여 의료급여들이 네. 종종 있는데 거기에 급여 항목으로 맞습니다. 예, 퓨처캠의 또 방사선 암 진단제가 포함이 돼서 한번 히트를 쳤었고 지금 영민 매니저는 이제 진단이 아니라 치료제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 노바티스 약 있잖아요. 플루빅토가 네. 꽉 잡고는 있으나 네. 여기에 정말 퓨처캠이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차트도 지금 60일선이 너무 잘 살아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도전해볼 만한 퓨처캠 하면 전립선암 이제 진단에 이어서 치료까지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준호 매니저의 리뷰로 바로 돌입할 것 같은데요. 실은 이제 저희 우리 TV 앞에 선전을 하잖아요. 네. 남진 선생님이 소팔메토를 선전하는데 네. 그 소팔메토는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야 이제 전립선이 좋아지는 그건 거고. 약이 아니고 이제 예.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오래 거. 많이 드셔야 네. 되고요. 지금 네. 얘기하는 거는 이제 치료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약이다. 네.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네. 전립선이 강한 남자 우리 준호 매니저 리뷰를 두 개 갈 텐데 네. 블루엠텍이 준호 매니저 맞습니다. 예, 히트를 좀 쳤네요. 블루엠텍과 D&D 파마텍 아예 두 개 쫙 가죠. 둘 다 이제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쪽이다 비만이잖아요.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일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가뜩이나 시장에 이제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 당장 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어떤 이제 일정이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어떤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블루엠텍도 이제 8월 말 정도에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한 27% 정도 좀 수익권에 좀 시켜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10월 달에 이제 위고비가 드디어 이제 국내 옵니다. 시장에 이제 네. 상륙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게 노보디스크의 유통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블루엠텍이고 또 이제 의약품의 어떤 쿠팡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어제도 좀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한 16%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저는 10월까지는 그래도 이 모멘텀이 단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정말 만병통치약이에요. 뭐 최근에 이제 노화도 막을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와주면서 이제 블루엠텍이 강한 매수가 유입됐는데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예전에는 이제 뭐 펩트론이나 인베티지 렉 같은 이제 1개월 제형 변경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 흐름이 견인했다면 지금은 네. 경구용 치료제 또 라파스 같은 붙이는 위고배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블루엠텍은 약간의 위고비 국내 시장 상륙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이 좀 소개를 해드렸던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구용 치료제 네. 비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상 이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위고비를 직접 이제 주사제를 배나 허벅지에 주입을 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사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주입하는 게 애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경구용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는 이 비만 시장을 빠른 속도로 거의 독과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꿈을 먹고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 흡수율 측면에서 노보디스크보다 10배 이상 높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펩트론이 이제 유증 이후에 약간의 주식이
예전만큼의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고 있는 네. 모습인데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이런 경구용 치료제, 라파스 같은 마이크로 니들 또 붙이는 위고비 한 팀으로. 네 맞습니다. 네. 한 팀으로 순환매가 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안에서 우리가 경구용 치료제에서는 절대 빼놓지 않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이다.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고 뭐 최근에 뭐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리면서 보호유수 물량이 풀렸던 부분들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홀딩 관점으로 둘 다 둘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D&D 파마텍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또 붙이는 치료제도 있지만 이게 솔직히 이제 네. 완성도는 높지 않지만은요. 팀 꾸려가지고 가니까 네. 뭐 일단 갑니다. 가는 거고 블루엠텍은 위고비의 맞습니다. 유통을 맡고 네. 있습니다. 짧게 저의 어떤 그동안 국장으로의 어떤 두려움, 의구심, 최근에 위고비 관련해서 네. 약간 부작용들의 기사가 외신에 올라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실명도 나오고 있고 준호 네. 매니저 이러다가 약간 근데 위고비 약간의 이제 그런 부작용 얘기는 예, 사실 갑자기 나와요. 작년에도 조금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네. 너무 그때는 비만 열풍이 강하다 보니까 네. 좀 부정적인 뉴스가 좀 묻히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부작용 뉴스도 좀 우리가 부각이 네. 되는 거고 약간의 좀 리스크도 나와주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 사실 위고비 출시는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열풍을 이끌었던 게 아무래도 위고비다 보니까 네. 일단 처음에 어떤 국내 시장 반응은 폭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부작용 사례는 사실 싹센다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히트 쳤죠, 싹센다도. 히트를 쳤던 네, 부분이 있었을 네. 때 싹센다보다 부작용은 훨씬 더 적고 또 그리고 그 외에 근데 사실 비만 치료제가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네. 그 외에 약간 효능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노화부터 시작해서 뭐 심혈관 질환 뭐 다양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치료 효능을 밝혀졌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 흥행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9월달 특히나 시장에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블루엠텍이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10월 유통이니까 네. 뭐 국장의 특기 세론이지 않습니까? 네, 9월 말까지도 맞습니다. 적어도 9월 9월 말까지는 네. 홀딩도 된다.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좀 테마성 이제 수급으로 봐야 그렇잖아요. 되잖아요. 사실 네. 이제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일단 이제 삭센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네. 한 달에 이게 이제 170만 원 정도 이제 돈이 들. 그러니까 주 1회씩 맞고 그럼 주 4회 한 달에 4번 정도 이제 주사 맞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150에서 17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이게 웬만해서는 아무리 내가 이제 살을 빼고 싶은 그런 이제 강렬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통상적으로 이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치료비를 따져봤을 때는 수천만 원이 이제 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좀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심혈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또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한들 이걸 또 이제 복용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비싸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출시가 안 됐을 뿐이지 위고비라든지 뭐 제파운드라든지 구하려면 또 해외 가서 얼마든지 또 네. 구해서 또 복용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어쨌든 10월까지는 어쨌든 이 뭐 제형 변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제 펩트론이 비만 이제 테마. 유정 맞고 좀 네. 이제 무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인벤티지 랩이 또 조금 네. 더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테마성 이슈가 이제 10월 달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고비에서 제가 아까 부작용 얘기했는데 좀 보니까 뭐 준호 매니저가 얘기한 것처럼 또 효과가 뭐 갑자기 좋은 만병통치약처럼 뭐 피부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다네요. 네, 효능이 노화 뭐, 예방. 네, 노화 예방도 있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또 이제 위고비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얘기하는데 또 좋은 효능도 있다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영민 매니저의 리뷰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두 개를 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 말씀드렸던 좀 이제 중대형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의 가장 좀 이제 히트는 네. 결국 이제 항암제 신약이잖아요. 네. 그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유한양행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네. 거고 12만 원 정도 이제 만약에 요 자리 이제 눌림목 조정이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또 가격이 이제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다. 그래 어저께 딱 이제 12만 원 정도까지 가격 눌림목 조정이 이제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슈가 다 끝난 게 아니다. 네. 유럽 쪽이라든지 뭐 일본 쪽, 아시안 쪽이 이제 승인되는 이슈도 좀 남아 있고 리브리반트 SC 제형에 대한 SC. 것도 계속 좀 봐야 되고 랭라자 이제 단독 투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이제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한양행은 조정이 좀 들어오면 또 가장 먼저 이제 매수해야 될 1순위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조정이 지금 잘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SK 바이오팜은 우리가 이제 엑스코플이라고 하는 뇌전증 이제 신약 개발에 이미 성공을 한 기업이고 어저께도 또 이 엑스코플이 미국 자회사 쪽으로 수주가 또 있었더라고요. 한 200억 정도 이제 규모로 수주가 지금 또 나왔는데 그럼 5월 이후에 벌써 수주가 4건이에요. 그게 전부 다 올해 안에 매출액이 인식될 거고 지금 현재 수주 나온 것만 금액으로 따지면 2,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은 얘네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뭐 어디다가 로열티를 떼주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을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막 올리면서 커버하는 증권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엑스코플이 이제 신약의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제법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어저께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또 5천억 넘게 이제 매도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매물 압박을 좀 받았는데 또 선물 옵션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포지션 이제 잡느라고. 만기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수급 왜곡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는 좀 더 가벼운 코스닥 시장의 저점 매수가 먼저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코스닥의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만 어쨌든 동시만기일 전후로 또 수급이 좀 바뀐다라고 하면 유한양행이라든지 SK 바이오팜 같은 이런 이제 코스피의 중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둘 다 똑같이 21선 조정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영민 이제 SK 바이오팜 약간 국내 증권사들이 커버를 한다. 이게 약간 좀 떨리는데 약간 좀 이게 그렇죠. 이게 호재가 아니라 악재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SK 이제 바이오팜. 요즘에 이런 의심을 하는 건 너무 또 저는 좋다라고 당연하죠. 봐요. 네, 어저께 또 어떤 기사가 제가 이제 좀 눈에 띄냐면 예. 삼성전자 주가 다 빠지고 나니까 목표 주가 하향하기 시작했다. 네. 항상 이제 사야죠, 그러면 사야 뒷북이다 돼요. 이런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커버를 한다고 네. 하면 이제 약간 이게 또 뒷북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돼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SK 바이오팜이 시총 한 8조 9조 결코 이게 뭐 저평가되어 있다 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신약 개발을 해놓고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만들었어요. 실제로 FDA의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판매가 직접 되고 돈을 벌어야 이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이후에 정말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그만큼 이제 판매가 처방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다. 그것만 따지고 보더라도 주가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우리가 분명히 따질 건 따져야 되지만 또 숫자를 또 우리가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인정하자.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간질이라고 말했는데 뇌전증이라고 말합니다. 엑스코프리 뇌전증 맞습니다. 치료제에 도전하는 우리 SK 바이오팜. 자, 이 질문은 짧게 답 주세요. 짧게 두 분 주시고 그다음에 준호 매니저 리뷰로 갈 텐데 YS킴님이 생물보안법 투표가 진행돼서 통과 여부가 곧 나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실렸기 때문에 이번 주 뭐 다음 주에 나와요. 관련주인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세론일까요? 아니면은 여기 뭐 홀딩일까요입니다. 준호 매니저, 생물보안법 이제 통과를 거의 이번 주에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KGC에서 어려운 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세론을 걱정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근데 세론은 뭐 신이 아닌 이상 이건 세론이다, 이거는 고다 이걸 말할 수가 굉장히 없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네.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뭐 바이넥스라든지 뭐 ST팜, 뭐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리고 또 셀트리온도 이제 또 위탁 생산 쪽에 좀 들어간다라고 네, 어제 네. 발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좋다. 결국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알아서 이제 중국 배제가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생물보호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또 CDMO 또 이제 중견 CDMO 기업들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고요. 또 글로벌 빅파마들의 M&A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 그럼 신규 매수
매수의 관점도 유효하지 오케이. 않을까.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확인해서 매수해서 좋고 빠지면 싸게 사서 좋고라는 관점에서 뭐 이번에 세물보안법은 통과가 만약에 노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네. 결국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뭐 민주당, 공화당, 상원, 하원에서 다 이제 맞습니다. 통과가 된 상태다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네. 삼바, ST팜, 바이넥스, 이제 범, CMO, CDMO에 셀트리온도 넣겠습니다. 그렇죠. 생물보안법, 수혜주. 세론이냐, 더 가야 되냐? 세로는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단기? 이제 분명히 세로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넥스라든지 ST팜은 아무래도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로 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론은 될 것 같은데 세론이 될 때 분명히 이제 살아남을 기업들의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팜 같은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좀 살아남을 기업 중에 하나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은 만약에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역시나 저가 매수로 저는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은 실적으로 이제 이미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생물보안법이 아니더라도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기업이고 바이넥스도 이제 올해 이제 실사가 끝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CMO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세론이 좀 되겠습니다만 네. 세론이 됐을 때 오히려 요 세 종목 정도는 저가 매수 이제 기회로 활용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일방잘전 이렇게 K 증시에 특화돼서 여러분께 투자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이 생물보안법 네 이슈 관련해서 아마 점 찍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나는 바이넥스야, 나는 ST팜이야, 나는 삼바야, 혹은 이제 범 시밀러로 네. 네. 자 셀트리온이야 그렇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유한양행은 이제 9월 7일이 아니라 9월 9일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어저께. 저희가, 예, 네. 어제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으로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놔두고 또 위아래일 때 맞습니다. 뭘로 갈까요? 그래도 어제 제가 시장이 좀 가장 공포가 많이 됐을 때 제가 웬만하면 시장에 대한 뷰를 말씀 안 드리는데 네. 전략 후강 또는 전략 후중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저가면서 네. 세게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공포가 만연할 때 항상 뭐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보면은 하락론자들이 들썩거리더라고요. 네, 계속 시장에 빠져야 된다. 이미 네. 다 빠진다 그래서 현금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지 고민될 시기인 거고 이미 바닥권에 위치해 있을 때 왜 고민을 하냐.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포트를 구성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시장 약보로 좀 많이 밀렸던 섹터 중에 좀 억울하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밀렸던 전력 인프라 쪽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두 달에 한 번꼴로 잊을만 하면 가져오는 기업인데요. 네. LS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배전의 강자 예.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페나쿠에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네. 사실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또는 편입하고 나서 주가가 워낙에 강하게 유입되다 보니까 페나키라는 어떤 명칭이 붙었었는데 네. 딱 LS 일렉트릭이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됐을 무렵에 그때부터 AI 어떤 거품론과 또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까지 다 같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안 됐을 뿐더러 그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약세가 나왔다. 근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LS 일렉트릭 뭐 사장도 이제 발표가 있었었는데 2030년까지 이 시장이 1,143조 원 시장까지 커진다. 지금 2021년 기준에 685조 정도 시장 규모인데 이 전력 배전 시장은 2030년까지 1,143조. 특히나 미국의 이제 전력 인프라가 보통 이제 1970년대에 지어진 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아무리 빨라야 1980년도 수준이어서 지금 이제 전력 설비가 구축되고 운영된 지가 벌써 50년이 넘어서고 있고 미국의 전력 설비가 70% 이상이 지금 이제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네. 지금 노후화된 어떤 전력 인프라 교체 주기가 도래한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미 AI 기능이 적용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서버보다 전력 사용량이 한 30배 이상 급증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는 슈퍼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일 또 LS 일렉트릭 사장과 또 HD 현대 일렉트릭 대표도 직접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국내 전력기기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요. 또 송전과 배전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배전 시장 자체가 송전 시장보다 2배 이상 글로벌 시장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송전보다 배전 시장이 6배 이상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맞춤형 변전 시장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변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LS 일렉트릭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2025년까지는 일단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건 맞다. 그래서 뭐 그 기대감으로 또 이제 AI 반도체와 함께 전력 인프라도 같이 좀 시세가 분출됐던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에 시장 여파로 고점 대비 낙폭도 좀 크게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운 주가 조정 흐름이 가파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3%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AI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미국에서만 이제 AI 관련된 전력 사용량이 2030년까지 81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기기 업황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러니까 주가만 빠진 거지 슈퍼 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법인 자회사인 LS 에너지 솔루션스도 미국 육군과 ESS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북미 지역에 본격적으로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2025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전력 인프라 또 그리고 이제 변전 시장의 차별화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AI 특히 대표하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하락으로 같이 좀 억울하게 밀렸던 전력 인프라도 시장이 좀 정상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또 그리고 패납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훈풍이 전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을 일발전장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우리가 요즘 에너지를 보면은 이제 에너지를 개발하죠. 태양광, 풍력, 뭐 ESS를 담았다가 송전 쏘고요. 변압기로 바꾸고 네. 그다음 이제 배전 받는 이제 가정용인데 미국은 이 배전 시장이 크고 LS 일렉트릭이 이제 배전 쪽의 강자다. 근데 가격 전략을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뭐 흠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네. 주가를 50%를 뺍니까? 맞습니다. 이거 진짜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 아마 피토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많고 MSCI 들어가는데 50%를 빼버린다. 맞아요. 지금 200일 선에 와버렸습니다. 허탈한데 지금 들어갈 만한데 네. 이 기존의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준호 매니저. 기존의 분들은 정말 뭐 완전 상투에 매수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예. 일단 이제 지금 매도하는 건 이미 늦었고 늦었죠. 오히려 저는 LS 일렉트릭이나 전력 인프라 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시장이 좀 안정 찾고 오랜만에 또 뉴욕 증시에서도 반발 매수가 유입됐을 때 또 엔비디아가 또 이제 가장 강한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좋아요. 전반적인 이제 AI 반도체 AI. 기업들의 상승을 견인했거든요. 그래서 AI 시장이 약간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거지. 뭐 생산형 AI 쪽에서 처음에 크게 수급이 쏠렸다가 그 다음 바톤이 이제 뭐 곡괭이 쪽으로 이제 네. AI 반도체 쪽으로 이어졌고 그 AI 반도체의 어떤 수급이 뭐 온디바이스 AI나 결국 저는 AI 열풍은 계속 이어지고 계속하고. 있다고 좀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뭐 앞으로도 폭증할 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변전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이 너무 지나쳤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시장 여파로 좀 이제 골이 깊었던 모습이잖아요. 네네. 그럼 반발 매수 저는 세게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미국 시장, 특히 미국의 변전 시장에 거기 집중 타겟 마켓을 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과 또 그리고 패넥계의 어떤 훈풍도 네.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안에 최소한 그래도 한 20만 원 위로는 안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설정도 좀 제가 7을 좋아해요. 그래서 네. 17만 7천 원으로 일단 일단은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만 원으로 가는 과정에 77 177000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도 11만 7천 원으로 한번 좋아요.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7의 남자 17만 7천 원. 네. 쭉 가면 그 60일선이랑 만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딱 그 만납니다. 딱 만납니다. 네. 17만 17점까지는 일단은 보자. 네. 그리고 이제 사후에 또 한번 대응하자. 맞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두 전문가분의 본인의 포트 중에서 이 종목 좀 아깝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여러분께 어필하는 이제 또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시간인데요. 김영민 매니저. 네. 영민 매니저 최근에 포트 중에 이거 아깝다. 네. 이게 좀 느닷없이 매맞아가지고 갔다. 어떤 것부터 갈까요? 아까도 잠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워낙 또 제약바이오 쪽을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버린 거냐 약간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버린 게 아니라 이제 네. 또 때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거다. 거다. 그래서 네. HBM과 관련된 이제 장비 수혜주들 물론 지금 굉장히 좀 극심하게 옥석 가리기가 지금 돼버린 상황. 사실 살아남은 종목이 없이 네. 한물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후공정 기업들이 다
반토막 내지는 고점 대비 60% 이상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테크윙은 한번 좀 보시자. 네. DI라든지 테크윙 테크윙. 이런 기업들은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분명히 좀 될 거예요. 네. 특히 DI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쪽으로 DDR5 이제 웨이퍼 테스트 장비 공급을 했거든요. 지금은 SK 하이닉스도 DDR5 이제 테스트 장비들을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HBM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HBM3 그리고 내년에 이제 HBM4 이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좀 되고 난 이후에는 특화되어 있는 이제 테스트 장비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테크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DI 같은 이런 기업들이 HBM 전용 테스트 장비들을 이제 만들어서 네. 퀄 테스트 끝났고 이제 양산 준비까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빠르면 3분기 뭐 늦어도 4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분명히 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HBM 시장이 이렇게 성장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논리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실적이 정말 눈에 띄게 이제 좋아지는 숫자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AI 산업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살아나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격이 일단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이제 수주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고 나면 테크윙이나 DI 같은 이런 이제 후공정 기업들, YC도 뭐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어제 그래도 좀 건져 올렸잖아요. 네. 어제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뭐 PSK 홀딩스, 테크윙, DI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양봉 전환하면서 바닥을 좀 찍은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좀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력 인프라와 AI 반도체가 한 팀인 게 지금 이 똑같아요. 차트가 LS 일렉트릭 차트와 맞습니다. 너무 똑같고 데칼코마니고 네. 200일선에서 멈춰서 LS3 올라오고 테크윙도 네. 어제 올라오고 딱 정말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는 한 팀이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크윙, YC, DI 여러분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작동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HBM은 이거 비싼 건데 테스트 업체들 중요한 성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 중에서의 내 이포트에서는 이게 좀 아까운데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인데요. 네. 다시 내려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SOS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에 좀 수급이 쏠리는 네네.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슈어는 이제 말씀드리고 한 11% 정도 이제 반등 흐름 놔뒀다가 그 상승 보고 좀 반납을 해버렸어요. 근데 슈어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현대차가 2대 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 결국에 약간의 어떤 오류에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거를 미리 사전에 검증하는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현대차가 이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던 거고 지금 지분을 한 7% 이상을 들고 있는데 현대차가 SDV 전환이라든지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 아니면 도시망고 모빌리티 이런 어떤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슈어소프트테크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라든지 원전 쪽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MOU 계약도 체결한 기업이 슈어소프트테크다 보니까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는 소문이지만 그래도 좀 일바정정 코너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리 활동이 있었잖아요. 올림픽 때 일론 머스크와 또 그리고 정의선 회장, 그리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빠르면 9월 달이나 올해 하반기 안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방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현대차와 또 그리고 이제 테슬라와 뭘 협업할까라는 관점에서 결국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SDV 쪽으로 같이 협력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럼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역할은 더욱더 빛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오히려 매수하고 소폭 11% 정도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결국에 지금부터 다시 슈어소프트 같은 아니면 현대향 아니면 테슬라향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서서히 좀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슈어소프트테크를 한번 탑픽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자율주행이 장 초반에 무너지나 싶었어요. 그냥 끝나나 했는데 또 불을 이제 지폈고요. 일론 머스크 10월 10일 로보택시 이후에 정말로 한국을 방문한다면은 그게 테마네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방한 테마가 맞습니다.
그때는 뭘 사야 됩니까? 자율주행입니까? LNF입니까? 뭐 하여간 어마어마한 테마인데 처음이에요. 네.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어머니만 한국에 한번 온 적 있고요. 어머님 오셨다고요? 네. 어머니 한번 왔어요. 어머니 한번 예. 오셨어요. 네. 일론 머스크의 방문 이것도 한번 네. 체크를 해두면서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이 퓨처캠입니다. 전립선암 진단과 이제 치료까지 가는 것이고요. 준호 매니저 다시 보자 LS 일렉트릭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